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최근에 집과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벌써 20년이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일화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직업괴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올해로 부동산 중개인 생활을 한 지 꼬박 20년이 된 사람입니다. 집을 비롯해서 창고, 땅, 맹지 등 그간 있었던 거래들 중 참 무섭고 신기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유독 값이 싼 매물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물에 하자가 있다는 건 절대 그곳에 귀신이 나와서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만큼 지금의 것들과는 다른 하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건 차치하고 제가 겪은 일들 중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무서운 경험들만 꼽아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만 해도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강남에도 아무리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도 싼 매물들이 많았죠. 그중 지금의 청담동 근처에 있는 한 매물을 거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래는 아니었지만 아는 분이 그 집을 꼭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이런 일이 흔하진 않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매물이 주상복합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보통의 원룸보다는 컸고 작은 방 하나와 큰 거실이 있는 전형적인 1인 가구형 집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지만 유독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을 부르는 겁니다. 게다가 거래 내역 또한 이미 수차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자주 들어왔다 나가는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즉, 이 집에 웬만한 사람들도 참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걸 눈치채고는 그 형님에게 대수롭지 않게 왜 이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파는 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그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뭐 방음이 잘 안 된다, 밤이면 주변이 시끄럽다 등 사소한 이유들을 대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거래는 일반인들과 하는 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제서야 말을 하더군요. 3년 전에 사람이 죽었는데 2년 전에도 사람이 죽었답니다. 원래 사람은 병원 아니면 집에서 죽으니 그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섬뜩하더군요. 3년 전에 죽은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2년 전에 죽은 사람도 목을 매달았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3년 전에 그 집에 여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부동산에서 만날 때만 해도 그리 이상한 사람은 아니어서 흔쾌히 계약을 했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옆집 사람들이 계속 항의 전화를 하더래요. 누구랑 싸우는 건지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새벽이면 건물이 떠나가라 펑펑 울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세입자들의 항의였죠. 이것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 알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은 반복되더랍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을 불렀는데 그 여자가 거실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던 거였죠. 당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썩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벽이란 벽에 온통 죽이겠다, 죽어서도 저주하겠다는 글귀가 적혀있더래요. 진짜로 사람이 미친 건지 거실 바닥에도 립스틱으로 저주가 담긴 글을 적어놓고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 칼이나 염산 같은 것도 모아져 있었죠. 다행히도 실행은 안 했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사람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채 1년도 못 버티고 자살을 했더래요. 평소에 월세도 잘 내고 전화 한 통 없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신고 내용이 접수되었고 그 여자가 죽은 자리 바로 옆에서 죽었더랍니다. 애초에 이 형님 자체가 임대사업자라 어느 한 매물에 신경을 쓸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2명이 죽고 나니까 유독 그 매물에 눈이 가기 시작하죠. 문제는 다음 세입자부터 밤이면 밤마다 형님에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 심지어 옆집 사람이 우는 소리가 울리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전화가 오기도 했는데 그 당시 옆집은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귀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무리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빈집이 생기면 결국 손해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아야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귀신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니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걸 팔아달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매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나온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국 값으로 후려쳐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이상한 일이 생겨도 매입자가 뒷말을 못하거든요.
어찌어찌해서 팔긴 했는데 참 신기하면서도 다행히도 웬 군인이 그 집을 사갔습니다. 스카이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어찌나 과외를 많이 했는지 자기 입대하기 전에 그걸 사가더군요. 물론 지금 가격이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오피스텔이 1억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하면서 처음으로 귀신이 사는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래였습니다. 이 외에도 귀신이나 저주받은 집들을 만나긴 했습니다. 결국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 살면 별 탈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같이 말도 안 되는 호가를 부르는 상황에서 귀신 나온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만무하죠. 귀신이 있다면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하면서 이런 사람을 보게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참 신기한 일이었죠. 그 매물은 절대 귀신이 나오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주인이 아예 집을 내놓은 거였는데 저야 당연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그러다 한 젊은 부부가 신혼집을 찾는다고 부동산으로 왔고 그 매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당장 오늘 집을 볼 수 있겠냐고 말하더군요. 어차피 빈집이었고 주인한테 키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 길로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신부 되시는 분이 바로 문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째려보고는 아저씨, 여기서 사람 죽었다는 말 없었잖아요. 딱 이 말하는 겁니다. 남편분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가만히 여자친구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사람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아까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시던 분이 나쁜 일로 돌아가신 건 아니다. 평소 질환이 있어서 돌아가신 거고 자살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방 안에 누워 계시는데 당연하죠. 근데 왜 그 말을 안 하셨냐는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살다 이런 식으로 당한 적은 처음인데 돈 얼마 깎아달라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귀신 사는 집이면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눈을 부라리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냥 알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결국 제 수수료에서 일부를 따로 줬고요. 그 이후에 동네에서 마주치면 얼마나 살갑게 웃던지 보는 내내 배알이 꼴려서는 열이 받았지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신기했던 건 그분들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이후로 한 달 정도는 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말했는데 결국 숨긴 제가 욕을 받죠. 사실 귀신 나온다는 말을 어떤 중개사가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런 말을 한다고 진짜 귀신 나오는지 누가 확인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참 신기하면서도 무섭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매물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귀신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서 귀신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들어가는 방법도 당연히 없거니와 서울에서 집 구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니까요.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 재밌다고 하시면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귀신 나오는 매물들이 있긴 하나 보네요. 저야 집을 구해본 적이 없어서 뭐 조금 멀게 느껴지기는 한데 직접 당사자한테 들으니까 저도 재밌었습니다. 귀신 볼 줄 아는 사람은 후려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